오늘 힘이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큰 이유 없이 뭐 악재거리가 뭐 두드러지는 거 없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한번 정리해 가시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얘기가 나눈 게 오늘 왜 빠져요? 라는 건데 그 해답을 좀 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옵션 만기죠. 사실 옵션 만기는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손들이 자기의 포지션 상에서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겨루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익률 게임 때문에 아마 주가가 약간 소강 상태가 아닐까. 물론 이따 세 번째 이슈에서 말하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위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가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시장이 힘겨루기 싸움이기 때문에 만기날을 완벽하게 외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미국장 어떤 분들은 왜 디커플링을 자꾸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급격히 하락하면요 커플링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버텨주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이지만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전 세계 흐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뉴욕 증시가 어저께 혼조세를 보였죠. 미국이 160억 불에 대한 관세부가 얘기했는데 중국이 바로 160억 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은 정말 무덤덤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상황인데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조정 줄 재료가 없구나. 여전히 상승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동안 못 따라갔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폭발적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띄워놨어요. 이걸 띄워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과거에. 요 추세선 연장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진다. 근데 지난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윗꼬리가 생겼지만 이격을 벌려주기 위한 조정일 수 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양봉이 나오죠. 양봉이 나면서 또 윗꼬리를 메워줍니다. 첫 번째 윗꼬리를 몸통의 절반으로 메워주고요. 다시 몸통을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제가 볼 땐 빠지기 힘들 거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시장은 그냥 뭐 무덤덤한 상황이고 뭐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국은 뭐 화해하지 않겠어?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을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주가 봤을 때 후행 스팬 위치를 봤을 때 이 추세선이요. 타고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깨지다가 여기서 딱 바운딩을 주고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연장선까지 갔는데 그 연장선에서 진짜 몇 개월째입니까? 요 시점으로 보면은 거의 8개월째 이 움직임 고점을 높이고 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추세가 남아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국내적인 뭐 이슈나 또 중국에 대한 무역에 대한 환율의 문제가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오늘 만기나 못 가고 있지만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포지션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약간 변화가 생기면 순식간에 변화가 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위쪽에 가야 하는 거 맞지 밑으로 가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제가 어제 그제 아마 그 선물과 현물에서 외국인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어쩌면 만기의 이벤트에 의한 움직임 정도를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중국에서 아마 관련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연 1조 달러, 그러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3조 달러. 전체로는 3조 2천억 달러. 환화로는 3,200조. 여기에요. 이 신흥국 채권 상환의 54%가 중국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보는 사람들이 이 돈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아마 지난번에 썼었어요. 요 근래 중국이 아마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재정정책,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준율도 1월과 4월, 7월 달 3번을 내렸어요. 근데 중국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지금 중국에서 마른 거죠. 기업들이 외화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긴축을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준율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것이 결국 유동성으로서 시장을 좀 유지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요한 제가 항상 125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준율 인하하는데도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1조 달러가 중국을 흔들 수는 있으나 그렇게 흔들지 못할 거다. 특히 그 지점에서 지준율 인하가 계속되고 경기 부양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우려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 우려가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저건 우려일 거다. 그렇다면 저걸 통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중요한 재료가 될 거다라고 해석했을 때 중국의 120원의 지지력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할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은 겁니다. 그래서 121선에서의 다시 하방 경시성을 또 한 번 나타내고 있죠. 오늘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아랫꼬리가 월봉상이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 나온다면 결국 국내 시장과 중국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이 유동성 풀어주고 결국 무역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특히 나스닥이 추세선을 타고 고점을 계속 높이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금 상황이 급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물론 수익률 곡선, 장단기 국채금리의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소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봤을 때 연 1조 달러의 신흥국 채권 상환이 시장을 흔드는 그런 재료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옵션 만기가 다가왔죠. 그래서 옵션 만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건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옵션 만기는 누구도 못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포지션 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포지션 상으로 보시면 지금 옵션 만기상으로 보면 지금 297. 자, 요 지점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등가라고 하죠. 예, 등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요 지점, 제가 이제 화살표로 보여드릴게요. 요 지점이 그 기관으로 보면 요쪽이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지점이 얼마냐면 297입니다. 297인데 사실은 당일로 보면 이 297에서 매도가 나와 있어요. 5,700개 정도가 매도가 나와 있죠. 이 5,700개의 매도가 나와 있는, 요 5,700개 정도 매도가 나와 있어요. 요 지점이. 그러면 요거는 이익 실현을 살짝 했죠. 그렇지만 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290점 풋도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장은 297에서의 싸움입니다. 297에서 이제 콜이냐 풀이냐 싸움인데 등가에서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등가에 재미난 게 뭐냐면 외국인이 양매수를 했어요. 양매수를 했는데 지금 295 풋을 누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풋이 지금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가 매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눌렀을 때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이익 실현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쓰죠. 자, 그렇다면은 당일로 보면 이 콜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 그랬을 때 만약에 조금만 중국이 도와주면 위쪽이라면 맥스론 300까지 보이고요. 아래쪽이라면 297.5가 아마도 푸시 나는 정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로 296.45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는 되게 낮은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힘들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시장은 그대로래요. 시장은 옳대요. 흔들리는 건 투자자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까지 성공투자 응원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